예비후보자 인사날, 달서병 희망꿈나무 만들기 행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는 김석준 후보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의 사무소 출정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 사무국에서 기록한 내용만 우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장으로 몸담았던 이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면서 동양대학교 총장이시고 또 대구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지내신 최성애 총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1분 미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치는 못하셨지만 많은 분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중 대표 몇 분의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다음으로 민병주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동서남북 윤정균 회장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다음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청 김석준 예비후보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모임은 조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 조촐합니다. 이전에 그래도 많이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도 아마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과 무관하게 정치인들이 빨간 옷 입고 푸른 옷 입고 길거리를 다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 좋다는 대학 총장 그만두고 왜 이 추운 길거리에 내려와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자문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 그럽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야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몰려다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 뭔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 바로 대구시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양대학의 동료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제가 안양대학 총장을 12월 21일 날 그만뒀습니다. 그때까지 중앙정치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총장으로서 이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낼 거냐? 당신이 그동안 젊을 때 꿈꿨던 그 꿈들 다 이루었느냐? 당신 혼자만 잘 살면 되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총장님 요즘 텔레비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만 볼 겁니까? 우리 대구 한 번 더 같이 해보입시다 하는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총장 그만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총장 월급과 판공비 합치면 국회의원 월급 3배입니다. 월급을 3분의 1밖에 못 받고 또 총장 그래도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은 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도 국회의원이라고 명함 내면 다 욕합니다.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 5선, 7선, 3선 지낸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정에 회원 그래서 회원 모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끝난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삶이 끝납니다. 국회의원 잘하고 장관 잘하고 했더라도 그걸로 끝난 사람들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 한번 하고 국책연구원장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을 하니까 장관 지낸 분이나 국회의원 지낸 분이 저를 다시 봅니다. 그저께는 메일을 받고 공길 장관이 저한테 김 총장 참 작년보다도
총장이 더 좋은데 뭐하러 또 국회의원하고 또 나갔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달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17대 국회 의원으로서 2004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대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구를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러한 최후 보루로서의 자존심을 살리고 여러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도시로서의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그때 국회의원을 4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이 제 옆자리였었는데 이분도 공과대학 나오셔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잡고 그들이 하는 걸 뒤따라가면 됐지만 이제 21세기가 와서는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과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대구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구를 내륙의 첨단 과학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고 달성의 디지스트를 만들고 수많은 걸 했습니다. 유일하게 정부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가기관이 바로 디지스트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는 반대했어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 하려는 거를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박근혜 의원과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내륙에 있는 대구가 살 길은 과학기술 중심도시다 해서 과학기술로 하자. 그렇게 대구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잘 나간다는 상임위원회 택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 어렵고 힘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가 유일하게 일지망으로 상임위원을 지원했습니다. 옆에서는 다들 이상해합니다. 왜 더 좋은 데 많은데 거기 가면 쓰는 말도 다르고 어렵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가느냐. 그러나 저는 당시에 박근혜 의원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하자. 그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를 만들고 테크노폴리스를 제대로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서 부산 지역으로 가는 국립과학관을 2,400억짜리인데 12년 전입니다. 2,400억짜리 부산 지역으로 가는 거를 제가 무슨 수를 써가지고 대구로 오고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던 국립과학관이 대구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대구로 가져오니까 당시에 조현영 시장과 김범일 부시장과 대구시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우리 대구시 국회의원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그날 제가 좀 늦게 갔더니만 초선인 저를 시장 앞자리에 딱 비워놓고 나머지 의원들이 다 옆으로 다 해놓고 저를 상석에 앉히더라고요. 저는 안 앉겠다 그랬더니만 조현영 시장이 무조건 앉으래요. 앉았더니만 조현영 시장과 김범일 부시장과 나머지 국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저한테 큰절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만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2,400억 국립과학관을 대구로 갖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문에 조금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간뒀더니만 4년 끝나고 난 다음에 국립과학관은 김석준이 거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에다 보셨죠? 2,400억 국립과학관이 국비로 건설하려던 것이 지방비로 바뀌고 2,400억이 1,200억으로 반을 줄였어요. 운영비 몇십억을 과학기술부에서 못 대가지고 대구시와 정부가 누가 되니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때 국회의원이 뭘 했고 대구시장이 뭘 했어요? 따왔으면 그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가 국회의원을 못해서 피멍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제가 낳은 자식이 큰 중병에 걸리고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제가 느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동부의 이시아폴리스 당시에 대구시장이 모처럼 전국 어느 지방에서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합작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이시아폴리스입니다. 이것은 행정학자인 저로서도 매우 파격적으로 대표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당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제3섹터 그러는데 이 제3섹터 사업을 하면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입법 예고된 걸 믿고 대구시장이 포스코 건설과 이미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 예고되었던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니까 입법 예고된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입법 예고된 조항이 없어지면은 대구시는 300억을 위약금을 포스코 건설에 물어야 돼요. 대구시장과 담당 부시장, 국장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모처럼 잘해보려고 했는 건데 그 근거법이 될 이시아폴리스의 법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특혜라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당시 대구시장이 저한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야당 국회의원은 저한테 와서 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만났죠. 야, 너희들 여야 떠나가지고 이건 지방정부가 모처럼 하면 잘하려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 예산 가운데 공무원 월급 주고 건물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실제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 가지고 와가지고 모처럼 외자 도입해서 중소기업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시아폴리스 사업인데 이거를 특혜라 그래서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하자 했더니만 당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다 설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가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시아폴리스입니다. 문제는 이때 제가 분명히 김범일 시장하고 포스코 건설 사장 앉혀놓고 당신들 이 조항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민간기업에 특혜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집 장사하지 마라, 외자 도입해가지고 기업들을 들여놓고 이 기업들이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취업시키고 경제 활성화하고 대구 경제를 살려달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절대 여기는 부동산 단지 개발하지 마라, 아파트 짓지 마라,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택은 짓는 거 몰라도 절대 처음부터 지금 짓지 마라. 시장, 포스코 건설 사장 저 앞에서 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기공식 날 다시 한 번 더 반복했고 그때 김범일 시장이 그 기공식 장소에서 포스코 건설과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에는 주택부터 지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건 내가 절대 맡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 이후에 제가 국회의원 안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지금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공장이 들어서고 기업이 들어서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돼야 될 때가 우리들의 잠자는 곳밖에 안 되었어요. 그럼 그 이시아폴리스는 건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료 국회의원들께 거짓말한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했던 특혜를 제가 도리어 잘못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국회의원 안 한 게 이렇게 억울한가. 복장이 터지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대구시가 살리려고 했던 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게 대구입니다. 그래서 달성 구지에다가 100만 평, 150만 평 국가산단 건설하자고 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한테 제가 정책본부장이니까 대구 지역 공약으로 넣자. 좋다. 해서 넣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넣을 때 분명히 제가 이명박하고 약속한 건 뭐냐. 이명박은 기업을 아니까 김 의원 이건 당신이 책임지시오. 알겠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삼성 이건희하고 대구시장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4명이서 헬리콥터를 타고 달성 현지를 시찰하자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찍는 데다가 공장을 짓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개발공사가 그동안은 싼 땅, 평당 5만원짜리 사가지고 50만원짜리 분양하잖아요. 땅 장사하잖아요. 절대 이번 굳이 산다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삼성이 50만 평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평 줘라. 왜냐? 1단계는 50만 평이지만 2단계 100만 평 줘라. 그거를 특혜라고 얘기하지 말게 너가 막아라. 좋다. 그러면 삼성이 20조 원, 40조 원 국가산단에 투자하면은 그 돈을 땅에 묵히지 않고 공장을 건설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운영비용으로 쓰게 해라. 그러면은 구지공단이 점점 더 커진다. 삼성이 들어오면은 삼성 반개사가 다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건 가능한 게 아까 사진 나왔습니다만 윤종용 회장이 삼성에서는 기술 분야는 총괄하고 있죠. 그 밑에 김순택 회장이 부회장이 바로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경북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건희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진 사람이 김순택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과 같이 해서 삼성을 BT, 바이오시밀러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대구를 40조, 80조 되게 하자 하는 게 바로 제가 2008년 국회의원 그만두기 직전에 꿈꿨던 대구의 꿈이에요. 그걸 다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제가 국회의원 연장이 안 되고 공천 탈락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기 직전에 대구시장, 대구시 언론사 사장, 시의회 의장, 지도층이 한 10몇 명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MB의 약속이고 처음 취지다. 당신들이 그대로 하시오. 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위치 전전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땅값 다 딜따고 해가지고 땅 장사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공단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취지는 이거였는데 이 그림을 물려받았으면 그 그림을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해서 대구가 경제로 살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신공항. 지난 10년 동안 대구시의 정치인들 누구나 입만 열면 신공항 건설이에요. 실제 신공항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골머리 아파가지고 신공항 접어라 해가지고 교통계획 10개년 계획에서 신공항이 빠졌어요.
그걸 제가 2006년도에 당시 장관에게 이거 살려넣어라. 그래가지고 다시 신공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밀양이냐 가덕도냐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 그때 얘기는 신공항 건설은 건설대로 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대구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들락거리고 상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저가 항공을 대구에서 유치하면 되지 않냐. 항공사가 대구에 있으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띄우면 다 되지 않냐. 대구가 내륙으로서 바닷길 막히고 육지길 막혔으면은 하늘길밖에 없는데, 하늘길을 통해서 사람이 다니고 기술이 다니고 상품이 다니고 교류하자.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대구의 중심권역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단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지, 신공항 건설에만 다 목을 매버리고 어떤 사업할지는 무슨 상품 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발상을 전환하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대구를 첨단 과학도시로 하려고 그러려면은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다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그때 대구는 고부가가치의 이 소프트웨어, IT 이쪽을 다 가지고 오자. 그래서 대구는 전 세계에서 메카트로닉스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게 하자. 그 당시 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인 김병준 교수, 제가 앵기던 동생 같은 사람, 그리고 진대재 장관, 공과대학 1년 후배예요. 진대재, 김병준, 저 셋이 앉아가지고 당신들 영남 지역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권에 갔으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거 하자. 그랬더니만 메카트로닉스, 그 결국은 기계와 전자를 합친 거 아닙니까? 요즘 스마트카 아닙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지금 창조 경제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대구에다 하자. 그러면 진대재는 삼성전자에 얘기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자체 연구 인력이 10,000명이고 1년에 15조 원의 연구비를 쓰지만 메카트로닉스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세계적으로 약하대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00몇 명 인원 가지고 디지스트에다가 새로 그쪽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인원을 늘리면은 디지스트가 대구 경북에 있는 종합대학들과 협력하고 메카트로닉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가지고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자. 그렇게 제가 합의했어요. 김병준이, 진대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전산은 가져오고 소프트웨어 진흥은 가져오고 인터넷 진흥은 가져오고 이런 IT 관련 기관 다 가져오자. 그전에는 대구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내무부 출신 발상은 머리수 많은 기관들, 인원 많은 기관들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지방행정기관 대상 기관들은 전부 다 머리수 많은 기관들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국회의원들과 당정, 시장, 부시장, 의장, 당전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가져오자 라고 해서 합의하고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 며칠 뒤에 청와대 회의에 갔던 석호희 정통부 차관, 얼마 전에 고령에 나왔다가 떨어졌었죠. 석호희 차관이 그때 실장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왜? 대구시에서는 당초안이 올라가 있고 청와대 최종회의에서 김병준 실장이 주재하는 최종회의에서 지방분권 지방 이양하는 그 최종회의에서 머리수 많은 기관들만 와 있고 인터넷 진흥원, 소프트웨어 진흥원 이런 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통부니까 잘 알잖아요. 석 실장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의원님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최종회의 순간인데. 그러니까 김병준도 당황한 거예요. 합의해 놓은 게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한테 전화했더니만
대구시장이 그럴 턱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턱이 없대요. 회의에 냈대요. 그리고 김병준 실장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는 당초 대구에서 안 올린 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기관들, 사학진흥재단이다 뭐 이런 기관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 속대가진이 이거는 변재일 의원이 정부부 차관 출신인데 이걸 충청도로 가져와. 충북 오송으로 가져와.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구시에서 낸 문서가 청와대 행정관 책상 위에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김병준 실장한테 질책 참 많이 받았어요. 형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어렵게 최종 막 조정하는데 마지막 안이 그게 올라오니까 사전 조정해놨던 게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등등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일만 하면 4년 동안 대구를 첨단 복합도시로 첨단 과학도시로 하려고 했던 그런 꿈들이 처음에 했던 게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욕 많이 먹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마음먹고 일하려고 그러면은 장관 4명, 8명 몫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장관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렇죠? 큰 소리로. 왜냐하면은 상임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은 4년간 있잖아요. 보통 장관님들은 1년 만에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혼자 딱 알고 대구에 이걸 하겠다라고 딱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 장관님, 차관님, 국장 다 설득됩니다. 국회의원 10몇 명 각자 팀 플레이해서 하면은 제대로 대구를 올립니다. 지금 창조경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대통령 돕는다 그러는데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분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뜻을 모르니까 못 돕습니다. 제가 공과대학 나왔고 서상기 의원이 공과대학 나왔고 대통령이 공과대학 나왔어요. 공과대학을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페인트 모션 못합니다. 대통령이 창조경제 처음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까 제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자로 활동했던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심포지움입니다. 2011년 심포지움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춘상 보좌관을 제 심포지움에 파견을 시켰어요. 제가 개회식 식사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춘상이 쫓아와가지고 박근혜 후보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시고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 주겠습니까? 하시오. 그렇게 하라고 이거 하는 거다. 그 뒤에 몇 번 더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창조경제의 기본 틀이고 그 내용입니다. 창조경제가 어려운 게 정통부가 하는 IT, 과학기술부가 하는 과학기술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훨씬 오래되었고 학자들도 훨씬 많습니다. 과학기술 속에 IT, DT, NT, GT, 7T가 있는 겁니다. 큰 집 밑에 IT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큰 집 속에 있는 작은 IT가 큰 집 위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2013년 1월 달에 과학기술인 신년회 때 과학기술인 신년회 그 오후에 하기로 돼 있고 점심 자리에서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10몇 명이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순서를 맡은 장관이 오늘 자기가 마이크 잡고 박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대요. 어떻게 과학기술인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준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IT, KT 업자들 총 만들어주냐. 이렇게 우리 자존심을 없애는 게 어디 있냐.
10년 할애식을 비투하겠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니까 장관님들 제가 압니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 게 바로 미래만 빼버리면 과학기술부 아니냐. 과학기술부다. 없앤 거 아니다. 손발이 되게 빌어가지고 그분들이 행사를 보이콧하고 그냥 현장에 가서 자기들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했어요. 그게 모임이 끝났어요. 그거는 역대 장관들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창조 경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고 내가 책임지고 다 했다. 아까 나왔었죠.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다란 말. 과학기술 부총리, 노무현 정부 때는 과학기술 부총리였어요.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가 또 그걸 자임하고 갖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걸 만들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부원장하고 박사들이 인수위원회 과학기술 담당 전문위원으로 들어갔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박사 2명 당에서 사정조위원장으로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3명이 바로 그 책임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창조경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춘상보좌관의 중간에 잘못되는 바람에 저하고 연결고리가 단절되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좀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창조경제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답답하냐. 박근혜 대통령님들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지도자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모들이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참모들이 알맹이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정부에도 없고 국회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 그러지만 딱 한 명 잡고 당신 어떻게 도울래? 4대 구조조정 법안 뭐 표결만 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도우려면 바로 장관을 딱 잡아가 이렇게 해라. 국장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창조경제랑 이런 거다. 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월급은 좋고 남들한테 욕안 먹는 총장이지만 그 총장직에 앉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 안양대학 총장 그만뒀다는 소리 듣고 안양대학보다 더 큰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날 그만두고 대북 내려올 때까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부산에 보니까 오거돈 장관이 총선 나올까 말까 하다가 다른 학교 총장 갔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 솔직히 했어요. 하다가 이제는 시골 촌놈이 아까 촌놈의 도전책 보셨죠? 시골 촌놈이 국회의원도 했고 대학 총장도 했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 이제는 뭔가 이 대구시와 대한민국에 뭔가 흔적을 남기자.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뭔가 이 지역에 흔적을 남기자. 제가 꿈꿨던 것이 대구를 첨단 과학도시라면 이제는 대구가 창조경제의 메카로서 전 세계 중심 나가자. 옛날 대구 경북의 전자공학과가 전 세계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구가 새로운 영광을 가지고 창조경제 시대에 대통령 옹립했으면 또 정권 재창출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정치인과 이 시대의 시민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국회에 가면은 재선 의원이지만
4선 의원급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실련을 했고 시민단체를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 누구하고도 통합니다. 아까 이종걸 그리고 또 이석현 그 사진 보셨죠? 야당 지도부 제 다 가깝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여야당 다 넘나들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가려운 것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지만 저는 이제는 저 자신보다는 대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것이 앞서가는데 이 한 몸 바칠 것을 여러분들께 다짐하면서 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